네, 안녕하세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두 번째 주제인 Quick Response with Reactive Capacity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Reactive Capacity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뭐 제목이 보니까요, Unlimited but Expensive Reactive Capacity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가로축이 이제 시간의 축이 있고요. 자, 뉴스밴드 모델하고 비슷한데 조금 이제 변화를 제가 한번 줘봤습니다. 자, 보시면 10월 초에요. The forecast of demand 수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first order를 이제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밴드 모델에서는 그냥 한 번 주문하고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first order라고 한 거 보니까 또 주문의 기회가 있나 보죠. 자, 그래서 이때 주문을 하고 이번에는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first order를 이제 다 리시브 합니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 2달 동안 이 팔리는 것을 보면 야, 이 제품이 정말 인기가 있어서 정말 잘 팔려서 나중에 다 팔리겠다. 나중에 물건이 모자라겠다. 아니면 이건 너무 안 팔린다. 그러니까 남아 돌겠다. 자,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한 2달 동안 observe the February and March sales 2월과 3월의 세일즈를 가만히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말에 자, 세컨 오더를 우리가 한번 주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셀링 시즌 도중에 급하게 막 물건 만들어 달라고 TC에게 한 번 더 주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번 심플하게 둘 텐데 이거 아주 급하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번에 가정을 할 거냐면 한 달 만에 만들어 줘요. 한 달 있다가 이제 리시브드 세컨 오더를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TEC 사도 급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제 우리가 셀링 시즌 기간 동안 이제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끝이 되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제품이 애초부터 잘 안 팔리는 제품이었다. 그러면 뒤에 남아돌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떨이 처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품이 정말 잘 팔린다. 자, 잘 팔리면 자, 문제를 또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 2달 동안을 관찰하면 만약에 너무 잘 팔려가지고 물건이 모자랄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거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심플하게 가정을 내려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컨 오더 내릴 때 거의 정확한 주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급하게 주문을 내려요. 그래서 한 달 만에 TEC사가 만들어 줘야 되니까 TEC사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TEC사가 우리한테 뭔가 좀 프리미엄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 가격이 원래 110불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왔는데 TEC사로부터 이번에 TEC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20% 정도 가격에 좀 더 내라 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불이 우리가 펄처싱 코스트였는데 10%면 11불, 20%면 22불. 22불 돈 더 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컨 오더를 내릴 때는 제품 개당 132불에 사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고 게다가 이 문제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문을 내릴 때 아마 현실적으로는요 한 달 만에 뭐 물건을 뚝딱 만들어 주세요 할 때 너무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마 TAC사가 못 만들어 줄 거예요.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 There is no restriction imposed on the second order quantity. 그런 수량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해봅시다.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주문을 해도 우리 이 TAC사가 상당히 능력 있는 공급업자여서요. 뭐 그 물건을 다 만들어 준다. 자, 이렇게 한번 심플하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he on-year forecast of total season sales is nearly perfect after observing initial season sales. 처음 2달 딱 관찰하고 나면 거의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또 같은 주문이에요. How many units should O'Neill order in October? 자, first order, 첫 번째 first order를 자, first Q라고 적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예. 자, 다시 상황 정리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주문 내리고요. 물건을 받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팔다가 이제 대충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 고객의 이제 반응을 우리가 관찰한다. 관찰해서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급행 주문을 한다. 하지만 그때는 추가적인 22불에 추가 비용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컨 주문할 때 뭐 수요에 대한 수량에 대한 제약은 없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뉴스밴더 그 로직을 그대로 사용 또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우리는요. too much cost 이 프로블럼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주문했다가는 물건이 남아돌아. 그러면 어버리지 코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첫 번째 주문할 때는 110불에 사오지 않습니까? 자, purchasing cost 빼기 salvage value V 90불 하니까 20불. 이건 마찬가지죠. 뉴스밴더 모델에서 했던 거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변화된 상황은 too little cost가 이제 변해요. too little cost. 너무 작게 주문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상황. 그 발생하는 비용. 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If the first order is too low, we cover the difference with the second order. 예, 처음에 만약에 너무 주문을 작게 했다면 너무 잘 팔리니까 너무 작게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문을 하는데 The second order option prevents lower sales. 내가 만약에 세컨 주문을 할 때 거의 정확한 자, 일단 물건이 모자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세컨 오더를 할 때는 거의 셀링 시즌 동안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로스트 세일즈는 발생할 일이 없어요. 물건을 뭐 팔 수 있었는데 못 파는 일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컨 오더를 한 달 만에 금방 받아서 다 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so the cost of ordering too little per unit is no longer the gross margin. 자, 너무 작게 주문해서 발생하는 비용, 즉 underage cost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P-C,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로스 마진인데 이 그로스 마진이 아니죠, 더 이상. 이제부터 우리의 이 세컨드 오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초에 퍼스트 오더에서 너무 작게 주문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는 프리미엄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왜냐? 로스트 세일즈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돈을 더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언더리지 코스트는 바로 우리의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자, 언더리지 코스트는 132불 프리미엄 더해가지고 돈 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110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제품을 하나 덜 사오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은 아까 그 프리미엄 이 22불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컨 오더의 펄처싱 코스트에다가 우리 일반적인 펄처싱 코스트를 뺀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여러 학기 해보면 늘 많은 학생들이 그냥 공식대로 해가지고 언더리지는 P-C였어.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혹은 뭐 P-C인데 C가 펄처싱 코스트가 바뀌었으니까 셀링 프라이스 빼기 세컨드 펄처싱 코스트 이런 걸 빼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의 언더리지 코스트는 세컨드 펄처싱 코스트 빼기 오리지널 펄처싱 코스트, 즉 프리미엄이 바로 우리가 하나 덜 사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자, 크리티컬 레이쇼가 이런 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금 오버리지 코스트, 언더리지 코스트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레이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크리티컬 레이쇼를 찾으면 G 스태티스틱, G 값을 스몰 G 값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CDF 테이블을 보면 요 이제 크리티컬 레이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똑같은 게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라운드 업 룰을 쓴다. 그래서 큰 쪽에 있는 거 얘를 선택해서 자, G는 0.06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옵티멀 Q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식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0.0 요 0.06 요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결론은
첫 번째 주문에 몇 개 해야 된다? 3263개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기존에 배웠던 그 그냥 일반적인 뉴스밴드 모델에서는 뭐 4196개인가 그랬죠. 근데 이제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세컨 오더 주문할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326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이거보다 덜 주문하잖아요. 만약에 뭐 3100개만 주문한다. 그러면 분명히 expected profit이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미엄을 더 자꾸 물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만약에 더 사잖아요. 이걸 3263이 아니고 뭐 한 3300을 산다. 그래도 maximum profit, expected profit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leftover inventory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좀 생기거든요. 자, 그런 원리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죠. 방금 같은 이제 우리가 좀 변화된, 지금 우리가 그 변화된 상황이라는 게 아까 reactive capacity라고 말을 썼는데 reactive 반응을 하는 capacity, 즉 TC가 내가 셀링 시즌 중간에 그냥 추가 주문을 할 때 대응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언제 어떻게 추가 주문을 하더라도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reactive capacity란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reactive capacity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퍼포먼스 메저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세컨 오더의 오퍼튜니티가 없다, 그런 기회가 없다면, 즉 싱글 오더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밖에 없다면, 이거는 우리 다 공부했죠. 옵티멀 오더 퀀티티 Q 스타가 이거였고, 그때 expected profit이 이랬고, 미스매치 코스트는 이렇다라는 것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했고,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맥시멈 프로핏은 어때요? 맥시멈 프로핏은? 자, 맥시멈 프로핏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정확한 수요를 알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프로핏. 그건 계산하는 법도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프로핏은 그냥 뉴스밴드 모델일 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 리액티브 캐파시티가 된다고 해서 맥시멈 프로핏이 변하지는 않죠. 예. 고객의 이제 실질적인 수요는 딱 이제 우리가 모를 뿐이지 미래에 어떻게 정해져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맥시멈 프로핏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세컨 오더 옵션을 가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first order quantity 몇 개 하라고요? 자, 요렇게 하라고 이제 답을 얻었었죠. 자, 그러면 expected profit은 어떻게 되느냐? expected profit은 뭐예요? 그래요. maximum profit 빼기 mismatch cost죠. 그러니까 먼저 maximum profit에다가 mismatch cost를 빼면 되는데 mismatch cost가 사실은 요 놈하고 요 놈을 두 개 더하는 거죠. 자, mismatch cost는 뭐야? 오버리지 한 경우하고 언더리지 한 경우의 그 비용을 그 개수로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mismatch cost가 지금 요 괄호 뺀 거하고 요 괄호를 이제 뺀 요 두 수량이 두 개의 어떤 금액이 미스매치 코스트가 되는데 보면은 오버리지 코스트 곱하기 expected leftover inventory 빼기 자 그다음에 언더리지 코스트 곱하기 아까 어떻게 했죠? 언더리지 코스트가 이게 지금 프리미엄 돈 더 내는 거죠. 22불을 돈 22불만큼의 프리미엄을 내는 제품을 몇 개 주문하는 몇 개만큼 우리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요. 세컨 오더 퀀티티만큼 돈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저 맥시멈 프로핏은 아까 안 변한다 그랬죠. 여기에 안 변하니까 그대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버리지 코스트, 언더리지 코스트 여기 프리미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expected leftover inventory 우리 뉴스밴더 모델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econd order replenish quantity 이만큼이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요. 그냥 뉴스밴드 모델을 했을 때에 expected lost sales만큼 우리가 주문을 하는 거죠. 요만큼 아마 주문을 하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서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expected profit이 요렇게 됐습니다. 아까는 얼마였어요?
둘둘둘 222 컴마 땡땡땡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235 컴마 땡땡땡. 아하, expected profit이 늘어났군요. 이제 더 늘어났어요. 즉 reactive capacity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더 비즈니스 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미스매치 코스트는요. 미스매치 코스트는 그래요. expected profit에다가 미스매치 코스트 빼면 되니까. maximum profit에다가 우리의 expected profit 빼면 되니까 요만큼이 이제 미스매치 코스트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아까 제가 괄호 쳤던 요거 더하기 요거 이제 한 거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구나.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스매치 코스트가 얼마만큼 줄었어요? 아까는 미스매치 코스트가 33 뭐 땡땡땡이었는데 지금 미스매치 코스트가 19 땡땡땡. 얼마만큼이나 감소했어요? 거의 기존 미스매치 코스트의 한 40%가 감소했어요. 즉 요 금액과 요 금액의 비율을 요 금액이 19 뭐 땡땡땡 해놓은 게 33 땡땡땡이 한 6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스매치 코스트를 한 40% 예, 40% 감소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리액티브 캐파시티가 있으면 좋구나 우리가 깨우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관련된 내용이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다루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또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Limited Reactive Capacity. 자,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한번 상황 볼까요? 자, 일단 10월 초에 자, First Order 내립니다. 자,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미 주문을 내렸는데 고객들이 우리한테 프리부킹을 해요. 즉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한테 나중에 이만큼 물건 살게요 라고 미리 선주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런 정보를 잘 관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제품이 진짜 인기가 있겠다. 뭐 아니 잘 안 팔릴 것 같다. 전혀 아무도 선주문하지 않네. 자,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선주문이 많이 들어왔어. 프리부킹을 많이 했어. 그러면 물건 모자라겠다고 우리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링 시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세컨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또 TC에. 그래서 이거 내리고 나면 이제 셀링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물건을 받습니다. 보스 오더를 다 받아.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하고 이 세컨 오더를 다 이때 받는다고 칩시다. 자, 그래가지고 셀링 시즌 기간 동안에 물건 팔다가 남으면 또 레프트 오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적어놓은 거 한번 볼까요? Units in the second order are no more expensive than the first order. 우리 방금 앞에서 공부했던 것은 뭐 세컨드 오더일 때 프리미엄을 우리가 돈을 내야 했었어요. 프리미엄을. 자, 근데 이번에는 지금 셀링 시즌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아직 뭐 주문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지금 주문하는 이 세컨드 오더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안 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 아니 뭐 현실적으로 내는 곳도 있겠죠. 그럼 내는 곳에서는 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 낸다. No more expensive the purchasing cost를 우리가 지불한다. 똑같습니다. But there is a limited capacity for the second order. 자, 근데 제약 조건 하나 둘게요. 세컨드 오더에 우리 마음대로 막 수량을 엄청나게 크게 할 수가 없어. 예,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줘야 되니까 수량에 제한이 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 예,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상황을 어느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다 주문하고 팔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다양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그 각각 제품들의 평균과 분산 이런 거 다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고요. 자, 요런 정보를 조사했다. 그 다음에 뭐 요 정보 때문에 이제 coefficient of variation도 대충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price, margin, discount에 대한 정보가 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제품 하나에 우리가 120불에 지금 우리가 셀링 프라이스로 팔고 있고요. 마진이라는 것은 밑에 마진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gross margin as a certain percentage of pric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진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 디스카운트 정보도 밑에 여기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냥 바로 제가 보고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요 정보가 있으면 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P는 셀링 프라이스죠. P는 셀링 프라이스니까 그냥 요 120을 여기 적은 거고요. 이게 펄처싱 코스트인데 이 펄처싱 코스트는 어떻게 지금 내가 파악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이 정보를 그냥 바로 드려도 되지만 뭐 간혹 가다가 이 마진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C는 어떻게 찾느냐? 셀링 프라이스에다가 마진을 뺀 만큼을 1 빼기 마진의 퍼센티지를 빼가지고 그걸 셀링 프라이스에 곱한 즉 요렇게 계산한 이것이 지금 펄처싱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셀링 프라이스 빼기 펄처싱 코스트 한 남은 금액이 마진이거든. 그리고 그 마진의 퍼센티지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요런 논리가 서겠죠 지금. 자, 그래서 펄처싱 코스트는 얼마? 74.4달러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칩시다. 그다음 디스카운트는 어떻습니까? 디스카운트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셀비지 밸류가 42불이란 얘기인데 왜 42불이냐? 자, 셀링 프라이스 P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물건 남아 돌면 디스카운트 하잖아요.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디스카운트 해주냐? 그래서 65%만큼 싸게 한다. 즉 셀링 프라이스는 그러니까 셀비지 밸류는 셀링 프라이스의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35%. 그러니까 셀링 프라이스 120달러에 35% 해당하는 가격으로 우리 아울렛에 넘긴다. 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자,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셀비지 밸류가 셀링 프라이스 곱하기 1 빼기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자, 그래서 42불 나왔습니다. 그럼 PCV 알면 우리가 이제 오버리지 코스트, 언더리지 코스트 다 계산할 수 있겠죠. PCV를 아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The first order must be at least 요만큼. 최소한 요만큼. 그러니까 at least니까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네. first order가. So that there is enough capacity for the second order. 왜 그러냐면 만약에 first order를 너무 작게 우리가 주문해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second order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second order에 많이 주문해야 되는데 TEC가 그 감당을 못 할 거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제품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이 총합을 뭐 다 포함해서 1200벌보다는 더 많이 처음에 주문을 해라라고 TEC가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TEC가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들 1차 주문 때 너무 작게 하고 나중에 2차 주문 엄청나게 많이 하면 내가 못 주니까 1차 주문 때 일단 전체 수량 몇 개 이상은 해라. 그래서 이제 2차 주문의 그럼 수량이 좀 작을 거니까 그때 내가 잘 물건 만들어서 줄게.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럴 때 여전히 이제 우리의 질문은 What should we produce the first order? 여기 produce란 말 썼는데 뭐 order란 말 써도 돼요. 예. 내가 직접 만들면 produce, 내가 주문하면 order. 첫 번째 주문 때 내가 몇 개 주문해야 되느냐. 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되게 현실적이죠. 온일사는 여러 가지 제품을 다루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아까 여러 가지 제품을 다루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그냥 only one ordering opportunity, 즉 그냥 일반적인 뉴스 밴드 모델의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고 그 제품 하나하나별로 이 프로핏과 미스매치 코스트를 한번 따져보죠. Use the news vendor model to evaluate the optimal order quantity, expected profit, maximum profit, and mismatch cost.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미스매치 코스트, 맥시멈 프로핏 이런 거 제가 드린 엑셀 프로그램 있죠. 지난번에 우리 엑셀 프로그램 이게 시연하는 것도 제가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표에 제가 딱 하나의 값을 남기고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제일 끝에 있는 그 값이 바로 그 값을 보면 맥시멈 프로핏과 미스매치 코스트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expected profit 알고 maximum profit 알면 미스매치 구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미스매치 코스트 알고 expected profit 알면 또 maximum profit 아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엑셀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래서 한번 계산을 했다 쳐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그냥 각각 하나하나마다 뉴스 밴더 모델을 적용했어요. 그럼 옵티멀 오더 퀀티티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expected profit, maximum profit, mismatch cost 다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다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토탈 합계도 한번 내보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네요. 자, a suit produced in the first order earns the newsvendor profit.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내가 지금 제일 처음에 주문을 이게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총 수량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표에 보면 뉴스밴드 모델로 하면 옵티멀 오더 퀀티티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다 더하면 얼마만큼입니까? 16,900 얼마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first order에 1,200개 정도 이상으로 이제 주문하라 그랬거든. 만약에 애초에 1,200개 이상이니까 16,993개도 12,000보다 1,200보다 크니까 그냥 이거 다 주문하는 게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걸 지금 주문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주문을 하면 지금 제품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미스매치 코스트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세컨 오더의 오퍼튜니티가 있잖아요. 세컨 오더의 오퍼튜니티는 그것도 또 세컨 오더 할 때는 거의 그 제품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세컨 오더에 주문하게 되면 맥시멈 프로핏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문을 세컨 오더에 하게 되면. 그죠? 하지만 퍼스트 오더에 하게 되면 이게 남아돌 가능성도 있고 모자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뉴스밴더에서 누릴 수 있는 프로핏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자, 이 생각을 바탕으로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자, 상식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1차에 주문해야 되고 2차에 주문해야 되는 제품의 제품의 종류가 다르다면 이왕이면 아니 2차 주문할 때는 거의 수요를 정확하게 알아요. 거의 수요를 정확하게 알고 1차 주문할 때는 그 수요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찍 주문하는 1차 주문할 때 약간 우리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뭐 남아돌 수도 있고 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약간 좀 위험한 제품을 주문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주 안전한 제품을 주문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첫 번째는 안전한 걸로 하고 두 번째 주문, 즉 리액티브 캐파시티와 함께 두 번째 주문할 때 거의 수요의 정확한 수요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위험한 것을 아마 세컨 오더에 주문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했냐면 sort items by their mismatch cost to order quantity ratio. something to something ratio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 나누기 요거 한 비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것처럼 나왔습니다. 각각 제품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뉴스밴더로 계산했던 order quantity 그다음에 뉴스밴더 모델로 했을 때의 expected profit 그다음에 mismatch cost 이거 아까 다 계산했지 않습니까? 쭉 아까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mismatch cost to order quantity ratio를 여기다가 한번 해봤다고. mismatch cost to order quantity ratio. 자, 이거는 어떻게? mismatch cost 요거 나누기 order quantity. 즉 제품 하나가 유발하는 mismatch cost를 계산했다는 거지. 즉 7,592 나누기 1,514 했더니 이제 5.0 이렇게 나왔네. 자, 이 짓을 다 했어. 다 계산해가지고 특히나 이번에 어떻게 했냐? 요거를 크기 순으로 쭉 정리를 했어요.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이 mismatch cost per order quantity 제품 하나당 미스매치 코스트의 비율이 작을수록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작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미스매치 코스트 나누기 오더 퀀티티 한 이 비율이 클수록 위험한 제품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안전한 것부터 위험한 것까지 이게 순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세이프, 아래쪽이 리스크한 제품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초록색 박스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나서 The fill the first order up to the minimum quantity 1200개까지 with the items that have the lowest mismatch quantity ratio.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기 사실 저기 TEC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했냐면 최소한 첫 번째 주문에 요 1200개보다 더 많이 주문하라 그랬거든. 예. first Q를 이거보다 크게 주문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요. TEC가 허락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량을 세컨 오더에 하고 싶어. 세컨 오더에. 그러면 세컨 오더에 하면 뒤늦게 천천히 주문하면 할수록 고객의 선주문을 이미 다 받고 그 패턴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TEC가 이런 요구를 해서 이걸 지금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안전한 것부터 주문을 하자고. 안전한 것부터. 자, 그래서 주문을 이렇게 합니다. 자, first order quantity를 요까지만 주문하는 거야. 자, 이 주문의 수량은 결국 뭐겠어요? 이 1514는 그래요. 뉴스밴드 모델에서 찾은 오더 퀀티티, 옵티멀 오더 퀀티티로 그냥 주문하는 거예요. 883은 883, 3910은 3910. 뭐 이런 식으로 쭉 주문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거 적으면서 계속 더하기를 해봤더니 요거를 제일 마지막 1241개를 주문하기 전에는 1200개가 안 되는데 요거 주문하게 되면 비로소 1200개를 넘어섰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주문에 여기에서 추가해서 좀 더 위험한 제품을 주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일단 1차 주문에서 딱 해줘도 일단 TEC의 요구는 만족시킨 거거든. 그리고 웬만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세컨 오더에서 주문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론은 요만큼만 first 오더에 하고 first Q에 이런 걸 집어넣고 나머지는 second Q에 이런 것들을 수량을 이게 집어넣어서 주문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좀 너무 빨간색이 많으니까 좀 어지럽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1차에 주문하는 요만큼 자, 요 제품들을 좀 주문을 한 거예요. 1차에. 주문하면 얘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로핏은 어떤 거? 그렇죠. 뉴스밴더의 expected profit만큼 우리가 프로핏을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 오더에 주문하는 이 나머지 얘들은 얼마만큼의 프로핏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거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맥시멈 프로핏만큼 우리가 프로핏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맥시멈 프로핏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요. 맥시멈 프로핏은 다름이 아닌 뉴스밴드의 expected profit 더하기 미스매치 코스트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요 수량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파란색 박스로 쳐놨습니다. 자, 이 뉴스밴드 프로핏이라는 것은 여기 빨간색 박스는 요 빨간색 박스의 값이고요. 맥시멈 프로핏이라는 것은 요 파란색 박스. 그렇죠. 뉴스밴드 프로핏과 미스매치 코스트 이걸 둘이 합치면 맥시멈 프로핏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스매치 코스트가 줄어들 거예요. 66%나. 왜 66%나 줄어들었다 할 수 있냐면 원래는 내가 이거를 그냥 뉴스밴드 모델로 1차 주문할 때 그냥 다 주문해버리면 그때 미스매치 코스트가 얼마? 이만큼이에요. 즉 요 숫자가 요 숫자거든. 요 숫자가 요 숫자거든. 그게 미스매치 코스트인데 지금은 미스매치 코스트가 얼마? 지금은 미스매치 코스트가 요만큼만 미스매치 코스트죠. 예. 죄송합니다. 요만큼만 미스매치 코스트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요 수량 98966은 요 동그라미 친 요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설명하면서 좀 화살 때렸는데 결국 요 수량이 요 수량이고요.
저 점선 수량이 요 점선 수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이 수량은 이 수량인데 결국은 이 말도 마찬가지죠. 요 수량은요 여기에다가 요거 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좀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하기 또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라고. 자, 그래서 결론. 이렇게 리액티브 캐파시티를 가지고 지금 좀 시나리오가 좀 다른 시나리오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미스매치 코스트가 줄어들더라. 이런 방식으로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방식으로 안전한 거 먼저 하고 리액티브 캐파시티는 주로 어떤 거? 약간 리스키한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뉴스밴드 모델을 조금 더 이제 변형시킨 리액티브 캐파시티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심플한 버전과 제가 교과서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양한 제품을 다루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자.